저랑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다 보니까 사실 다초점 렌즈가 그렇게 맞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다초점 렌즈를 해가지고 처음에 빗번짐이 없다는 의사의 말만 100% 믿었죠. 그리고 지금도 재수술한 병원에서는 계속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빗번짐이 없다, 힘든 거 없다,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빗번짐이 최소다 이래서. 그런데 당해보면 제가 수술해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불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메트릭으로 수술받은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를 병원에서 잘못 권유를 받아서 렌즈를 교체하게 되는 재수술까지 오게 되셨었는데, 렌즈 선택을 잘못한 게 재수술까지 오게 됐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외적으로 이 환자분이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춰졌더라면 이 환자분이 적응을 더 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기존 병원과 저희 병원에 뭐 비교하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중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어서 제가 조금 놀라기는 했었는데, 이전에 과거 영상에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유독 이런 병원에서 많이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랑 수술 후에도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이 그렇게 무조건 많다 그래서 좋은 병원은 아니다 라는 거, 그때 이제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병원이 수술 전에 진료받던 의사, 수술했었던 의사, 수술하고 나서 경과관찰을 해주는 의사가 다른 의사다, 그러면은 그런 병원은 좀 주의를 하셔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해줬던 의사와 경과관찰을 했었던 의사가 우선 완전히 다른 의사가 경과관찰을 했었고요.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환자분들한테 광고할 때는 올레이저 백내장이니 뭐니 하면서 레이저로 백내장 수술을 다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앞에 몇 단계를 먼저 레이저로 해놓게 되고 뒤 단계를 이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었던 게, 레이저로 하는 과정도 사실 수술 과정인데 이 수술 과정을 환자분 진료를 보셨던 의사가 레이저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사가 레이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술을 2명이 집도를 하게 된 거죠. 환자분을 직접 보지도 않았었던 어떤 모르는 의사가 절반의 수술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의 과정을 수술 전에 진료를 봤었던 의사가 하게 되는데, 이전에 레이저 백내장 하는 병원들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병원을 개원을 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거의 모든 환자들 레이저 백내장으로 했었다고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병원이었었고, 정말 공장 형식으로 이렇게 막 찍어내다 보니까 앞에 레이저 부분을 다른 의사가 해줬었고요. 초음파로 마무리하는 부분만 제가 그렇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해드려 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을 하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공장 형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돌릴 수밖에 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환자분이 딱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었고, 우리가 레이저 치료하고 후작업 수술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레이저 수술도 역시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레이저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럼 레이저 수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축 눈의 경우에 렌자를 하는 건 선생님이 따로고 수술하는 선생님이 따로였어요. 제가 눈이 좀 많이 움직이나 봐요. 렌자를 뗄 때 이게 진공을 해가지고 뭐 컵을 하나 씌워가지고 수정체 전당을 절개를 해내거든요. 이게 편심적에 처음에 붙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좌측 눈을 수술하는데 수술 담당 선생님이 렌자 선생님까지 불러서 호통까지 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 장착했다고. 결국은 뭐냐면 장착이 잘못되면 레이저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세상 뭐가 와도 그거는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정확하게 뭘 장착해야 되는데 무조건 레이저고 자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미신 같은 사상 같아요. 레이저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하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차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작은 오차도 절대 생길 수가 없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레이저 기계를 사용을 하는 거는 누구죠?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각막 절개, 수정체 절개, 수정체 낭 절개를 할 때 그 위치 조정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걸 잘못하게 된 케이스가 딱 이분의 케이스였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레이저 백내장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환자분에서 생겼던 문제는 각막 절개의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각막 절개가 시작되는 지점이 각막의 끝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쪽에서 시작이 돼서 각막의 중심부랑 너무 가깝게 돼버렸죠. 각막 절개도 레이저로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창상의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레이저로 백내장 수술을 했지만 창상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요즘은 사실 거의 백내장 수술할 때 꼬매지 않는 각막을 이렇게 실로 꼬매놓은 상태였었고요. 한번 저렇게 절개가 들어가 버리면 영구적으로 저기는 어느 정도의 난시가 유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레이저로 하면은 저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 심지어 이 환자분이 수술하는 동안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하는 의사가 레이저하는 의사를 불러서 혼을 냈다. 사실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는 한데 환자분이 누워있는 수술하는 과정 중에 레이저가 잘못됐다고 수술하는 의사가 혼을 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게 좀 환자분이 들어도 이상하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도 절개가 바깥쪽에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중심에 붙어서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좀 되었던 게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죠.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면 그런 오차도 안 생기고 토릭 렌즈,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쓸 때 난시 렌즈도 안 돌아가고 각막 절개창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봉합도 필요 없어서 회복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환자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환자분은 심지어 토릭 렌즈를 썼는데 레이저 백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렌즈가 돌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각막 절개를 넣은 부분은 레이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이 안정적으로 다치지가 않아서 절개 부위를 꼬매놨어요. 손으로 해도 잘 안 꼬매는데 레이저로 했는데 꼬맸다는 거는 손으로 했을 때 대비 레이저로 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레이저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어떤 케이스에서는 레이저로 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야겠죠. 초심자 의사인 분들에게 수술을 받을 때는 레이저 백내장을 하셔야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받을 때는 저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레이저 백내장이 좋다. 내가 레이저 백내장을 이용을 해야 이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레이저 백내장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 레이저가 마치 모든 부작용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생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과잉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환자분의 케이스만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데 모든 환자들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레이저 백내장을 하는 병원들도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 레이저하는 의사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수술 전후에 의사가 다른 의사가 본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유독 어떤 병원들에서는 레이저 백내장을 좀 과잉 광고를 하면서 다초점 백내장도 과잉 광고를 해서 수술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시스템으로 글로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피해야 된다, 그런 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형식의 병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병원들에서 수술받고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거고. 수술할 때 여학벌 병원에서는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눈 크게 뜨라 그러고 크게 뜨고 있으면 힘준다 그러고 막 계속 수술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또 이전 병원이랑 저희 병원이랑 비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토릭 렌즈가 돌아갔었던 이유도 환자분이 눈을 잘 못 뜨고 막 감아버려서 렌즈가 돌아갔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현미경에서 밝은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앞에 불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눈도 되게 부시고 물을 뿌리면서 막 눈에 뭔가 기구가 닿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서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고 눈을 막 감게 되는 환자분들이 좀 있는데 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아서 눈알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는 맞는데 눈을 아예 감는 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술 시야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뿐이지 수술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을 실제로 제가 재수술을 할 때 보니까 환자분이 그렇게 협조가 잘 되는 분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수술을 할 만한 그 정도 협조도가 떨어지는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뭐 유별나게 잘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조금만 이제 수술 환경이 불편해지는 조건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되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탓
탓할 곳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환자분이 협조가 안 돼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화를 낸다 그래서 환자분이 더 협조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협조가 잘 될 것 같으면 다 화를 내고 빨리 끝내겠죠. 수술할 때 긴장이 돼서 그러는 건데, 더 안정감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지 환자분에게 화를 내고 윽박 지르면서 협조 제대로 해라, 뭐 협조를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협조가 안 되더라도 수술을 잘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협조가 안 돼서 수술을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초심자분들, 능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수술 받을 때는 레이저 백내장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수술 받는 거는 레이저 백내장으로 저는 받은 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그 수술할 때 그 정도 혼났다라는 얘기는 수술이 능숙한 사람이 이 정도를 혼내면서 수술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수술 받을 때는 저는 당연히 레이저 백내장으로 받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레이저 백내장으로 받으실 때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오셔서 긴가민가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레이저가 사람 손보다는 정확하지 않겠냐, 레이저는 오차도 안 생기지 않겠냐 하는 그 다른 병원의 광고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사람의 손도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레이저도 그렇다 그래서 100% 안전하지는 않다, 오히려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수술하시기 전에 수술 고민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 제일 많이 찾아보실 건데, 뭐 레이저 백내장이든 손으로 하는 백내장이든 그런 거를 종류를 따져서 수술 병원을 고르신다기보다는, 수술하기 전에 의사랑 직접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경과 관찰을 해주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결과가 좋아도 수술했던 의사가 보는 게 사실은 맞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더더욱 수술을 해줬던 의사가 확인을 하고 뭔가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지를 디시전 메이킹 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보게 되면 그때 한번 자기 외래로 온 컴플레인 그냥 빨리 받아 넘기기 위해서 괜찮아요, 건조증이에요 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지금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런 얘기까지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한동안 이 노안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술을 받으시고 불편해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세요. 특정 몇몇 병원에서 분명 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수술 케이스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높다라고 저는 생각될 정도로 높은 정도의 확률이라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들은 저희 병원에 와서 재수술 받는 환자들이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오히려 컴플레인한 환자들이 없으니까 수술 잘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수술하고 계속 마치 잘하는 것 마냥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 병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이제 수술 관련해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수술 전에 궁금하신 뭐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수술을 이렇게 받아버렸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 근데 해당 병원에서 좀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시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직접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여기도 안 알아본 게 아니었었거든요. 왜 이제 다른 안과를 선택하게 됐냐면, 여기 안과 선전하는 데 보면 동영상이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어려운 수술 위주로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보니까, 아, 저기는 중증 환자들이 가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비싸겠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원래 이렇게 깊은 곳을 아는 사람들이 쉬운 일을 할 때는 더 쉽게 처리해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많이 수술하는 곳 가면 빨리빨리 잘해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여기 가면 제가 제 수술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고 아마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일주일 만에. 한 달 동안은 거의 그냥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울감이,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짜증부터 밀려오고 막.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도 쳐다보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윤곽선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단초점은 옛날에 내 젊을 때 20, 30대 시절의 눈처럼 선명하게 다 잘 보입니다. 내가 아직 난시가 좀 남아있어서 그거 좀 문제긴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멀리가 깨끗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 달 좀 지나고 또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돌아올 걸로 보고요. 가까이는 완전 젊을 때처럼 보이고 있고, 그러면 멀리는 왼쪽은 완전히 잘 보이는데 오른쪽이 좀 약간 폭시 현상이 좀 제가 원래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치료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일단 이 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첫 치료부터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외래 진료까지도 같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 전후의 거를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잘 이렇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좋고요. 원래 이제 제가 좀 난시가 있는 왼쪽이었는데 지메트릭 1.5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난시가 없게 처리가 되었었는데 단조점 일반을 넣는데 난시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수술하실 때 각막 적재술을 사용해가지고 난시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은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와 온 상태입니다. 지금 난시 안경은 안 쓰는데 불구하고 여기 안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진짜 꼼꼼하게 봐주십니다. 이 검사는 뭘 검사하는 것이고 수치가 어디까지가 정상인데 당신은 어디가 나왔으니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고 최수술이 아니고 재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했다는 거. 저는 참 재수술 병원은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